자, 미디어 뉴스 먼저. 원래는 뉴스 비평을 쭉 공중파 케이블 4사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너무 골 때리고 재밌는 게 있어서 먼저 미디어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 뉴스 오늘 제목은 자충수. 리얼미터를 공격하다가 박근혜 안철수 편향 들킨 중앙일보, 이렇게 뽑았어요. 먼저 이 기사를 보실까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수상한 여론조사. 빠밤. 응답자 절반이 문재인 투표층이었다. 정말 이 기사는 제목으로 보면 완전히 여론조사 기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마치 응답자들을 문재인 쪽 사람들을 주로 물어서 답변을 구한 것처럼 이렇게 딱 수상한 여론조사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보니까 리얼미터가 이제 TBS 쪽에 좀 자주 여론조사 결과가 노출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미운털에 박혔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얼미터가 10월 2주차 이후 긍정적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3주 연속 상승한 게 눈에 띈다. 딱 이렇게 하면서 긍정평가 45, 45.7, 48.3 거의 긍정, 부정,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48.3, 48.5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싫은 거야. 중앙일보는 응답자 절반이 문투표층이었대요. 무려 손국희, 김태윤, 최연주, 현일훈 4명이 기자가 썼어. 왜 이렇게 기자가 많이 썼지? 기사도 너무 길어. 쭉 내려와야 돼. 커서가 보니까 탐사 보도팀이야. 무려 김태윤, 최연주, 현일훈, 손국희, 정진우, 문형경 기자 무려 둘, 넷, 여섯. 이 돈도 많나 보다. 6명이 탐사 보도를 했대. 리얼미터 죽이려고. 이게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궁정수행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왜곡 과장하기 위해서 응답자 절반을 문투표층으로 마치 조작한 것처럼. 빠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되게 웃긴 대목이 나와요. 쭉 이런 얘기를 해놓고 흥미로운 건 진짜 볼 때인다. 흥미로운 건 앞에는 뭐 볼 필요 없어서 제가 통과했어요. 과거 정부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9%밖에 안 됐는데 근데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응답자 중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대답한 비율이 46.6%로 실제보다 7.6% 유권자 대비 득표율보다 높았다. 실제 또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4.5%였는데 당시 응답자가 이거보다 더 많은 56.2%가 박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는 더 심했네. 보니까 똑같았네. 박근혜 때도 박근혜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 뽑은 사람들이었어.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근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이 53.3%야. 과거 56%보다 더 낮잖아. 근데 제목은 응답자 절반이 문투표층이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들 기사 속에서 이미 당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박투표층이었잖아요. 그걸 알면서 이렇게 한 거야. 손국희, 김태윤, 최연주, 현일훈 기자가
탐사보도팀 일원이, 일동이 이런 바보 같은 기사를 이렇게 길게 써서 공격한 이유는 리얼미터라고 하는 언론 또는 여론조사 기관과 청와대를 조지기 위한 것이었겠죠. 자, 실제로 동아일보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할게. 이것도 너무 재밌긴 한데, 다른 또 여기 기사에 보면 탐사보도 이 응답자 절반이 문투표층이고 상당한 편향성을 보인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18대 대선 빠밤, 제가 오죽하면 이 논문까지 찾아봤겠습니까? 수준 높은 우리 고발뉴스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 18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기관의 편향성 하는 18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기관의 편향성, 박종이라고 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매우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건 기사들 안 쓰잖아. 그죠? 이 조사기관의 고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편향성을 따지는데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가 있어요. 또 안 보이네 이거. 자, 중앙일보가 있어요. 박근혜 대 문재인 할 때 중앙일보는 어디 있었나 볼까요? 중앙일보는 삼각형 뒤집혀진 거야. 어디 있니 중앙일보야? 박근혜 대 문재인. 훨씬 더 박근혜 측에 있다는 결론이에요. 여하튼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조사기관의 고정값 이거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일보는 오른쪽에 확 쏠려 있어. 이때가 박근혜였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일보가 사력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기사로 고발하고 있는 리얼미터는 딱 중간, 거의 중간에서 살짝 왼쪽, 그죠? 거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모델로 봐도 이 고정값, 편향성을 평가하는 고정값을 보니까 중앙일보는 쏠려 있어, 박근혜 쪽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리얼미터는 딱 중간이네. 근데 왜 리얼미터 이렇게 못 죽여서 한다니까, 여러분? 여하튼 이런 결과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와대와 리얼미터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한번 왜 그런지 전화를 한 통화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연결이 안 될 경우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바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혹시 누군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방송 중인데. 네, 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한테 네. 제가 하도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고 그러다 황당해가지고 네네. 지금 보니까 편향성은 훨씬 더 박근혜 쪽으로 중앙일보가 세고,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훨씬 더 편향성이 박근혜 쪽에 세고, 리얼미터는 상당히 객관적인 걸로 드러난 데다가 나아가서 자기들이 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문재인 지지층이 네. 마치 조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응답자 절반이 문 지지층인데 네.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처럼 해서 수상하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제목까지 뽑았는데 사실 보면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박근혜 지지층이었던 걸로 투표층이었던 걸로 드러나는데 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자꾸 리얼미터를 상대로 나오는 겁니까? 혹시 감이 잡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뭐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네. 지금 야당이 네.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뭐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네. 이제 보수 신문 입장에서는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라도 이런 정치판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레임덕이 와서 좀 떨어져야 이제 야당 지지율도 오르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가 혹은 뭐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가 40% 중반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지.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중앙일보 자체 조사는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9%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봤더니 설문지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긍정,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보통 척도를 넣어서, 네. 보통에 원래 이제 보기 항목에 보통이 들어가면 한 5% 내지 10% 정도를 잠식하거든요. 그러면 긍부정이 다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37.9%를 기록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그 척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네. 저도 사회과학 방법론을 공부한 사람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시계열로 네. 이렇게 흐름 속에서 대중의 인식을 변화 추세를 얘기하려면 문항이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짓을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중의 인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언론이 대신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언론이 그런 정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처럼 어느 정당이나 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는 우리 한국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그냥 암묵적으로만 이제 간접적인 그런 뭐 기사를 쓰거나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중앙일보의 정체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을 끼고 네. 수구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네.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리얼미터를 공격을 하죠? 리얼미터가 매주 리얼미터가 청와대 뭐 공식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매주 월요일날 YTN에서 이제 주간 집계를 발표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TBS에서 목요일날 주중 집계를 발표하는데, 뭐 저희가 그 보도자를 내면은 공교롭게 각종 포털에서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매주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저도 버릇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YTN이랑 TBS 그 여론조사 추이가 네. 워낙 이렇게 그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슈 뉴스 같은 걸 잘 반영해서 나오길래 저도 사실 그걸로 여론 추이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배가 아픈 건가요? 그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조국 정국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지지율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중의 여론,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는 그 연령대라든지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들이 봤을 때는 믿겨지지 않겠죠. 근데 왜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중요한 여론조사를 주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게 여론에 크게 먹히니까 그쵸. 그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격하는 거군요. YTN이나 TBS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가장 그 많이 인용되고 또 보도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이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그런 어려운 말씀은 좀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여하튼 말씀 좀 점심시간인데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중앙일보가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다음 수순으로 이게 조작된 형태의 기사 공격이 안 먹히면 그 사람 인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택수 대표님에 대한 아마 개인적 공격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왜 그런지, 물론 이거 이택수 대표 일방의 판단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홍석현 씨가 만약에 입장이 있으면, 중앙일보나 홍석현 씨가 입장이 있으면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충분히 이 인터뷰 2배 이상으로 제가 할애해서 인터뷰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앙만 그런 게 아니야. 동아일보도 그래. 요거는 마지막으로 너무나 엉터리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나쁜 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잘못이라고 한 사람이 60%가 넘었대. 국민 여론조사를 했대. 자, 여기 보니까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대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국정 분야별로 쭉 평가를 했는데 일자리 정책 잘못이다가 60%, 남북 개선, 관계 개선이 잘 됐다라고 하면서 51.8%. 이게 뭔 소린가 봤어요. 제가 이거 골 때린다. 한번 보세요. 원래 동아일보가 1년 만에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쓰고 싶었겠지. 긍정, 부정. 근데 어떡하냐 이거? 긍정이 더 많이 나왔어. 문재인 정부 국정 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이 더 많이 나왔어. 오마이갓. 조지고 싶은데, 막 아프게 찌르고 싶은데 긍정이 더 많이 나온 거야. 깜짝 놀랐죠.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긍정이 많이 나와서 동아일보 발표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동아일보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각성하게 될 테니까 보도 안 할 수는 없고, 하되 일자리 정책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뽑자, 이렇게 한 거예요. 60%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 아래다가 이게 제일 사실은 궁금하잖아. 근데 반환점 돈 문정부 국정 여론조사 해보니 긍정 표현이 49.8, 부정 48.7보다 높아. 이거 뒤로 이렇게 찌그러뜨려 놨어. 에이, 나쁜 놈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리고 동아일보가 또 리서치에다가 또 얼마나 JR 했겠어. 그죠? 자기네 돈 주고 했는데, 자기네 사시와 반한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응? 얼마나 리서치를 상대로 GR 했겠냐고. 그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뭐, 국민통합,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이런 거 좋네. 남북관계 개선을 잘했다고 한, 답변이 절반을 넘었어. 그런가 하면, 적폐청산 잘했다가 잘못했다보다 더 많아. 이런 주옥 같은 여론조사 결과, 저 같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도 아쉽지만 잘했다는 여론이 더 많아. 뭐 이렇게 쓸 텐데 얘들은 일자리 정책 잘못. 동아일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미디어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